안녕하세요. 네, 4주차부터 네 번째 강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전남대학교 정용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어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책에서 CNN이라고 이렇게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컨보루션이 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 컨보루션에서, 특징을 잘 뽑아야지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레이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은 그러면은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이해하시면 이제 컨볼루션이 뭐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간다, 그렇지만 이런 약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아마 이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컨볼루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자료에서 여기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요렇게 나와 있는 것은 색깔이 잘 안 뜨네. 요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이쪽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입력 이미지에 해당될 거고요. 이것도 입력 이미지에 되겠죠. 이것도 입력 이미지에 해당될 겁니다. 네 개의 입력 이미지가 있네요. 네 개의 입력 이미지가 다르진 않겠죠. 아,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인데 아마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이 동작해서 이 특징 맵이, 여기가 이제 피처 맵이 되겠습니다. 이 피처 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지금 몇 바이 몇인가요? 사이즈가 보면은, 세로가 6이고 가로도 6이죠. 그러면 6 바이 6 이미지가 될 거고, 지금 안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커널이라고 해서 필터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기존에 정해놓은 필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필터는 3x3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죠? 3x3의 필터를 정의를 한 다음에 6x6에서 3x3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다 가면은 다시 밑으로 한 칸 내려서 쭉 이동을 시키겠죠. 그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그 특징 컨볼루션 된 값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연산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 안에 필터라고 하는데 이 필터가 과연 뭔가, 그리고 여기에 채워지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우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느냐?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상 처리 아마 오픈CV에서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픈CV 보면은 뭐 크리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엣지를 좀 도드라지게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엣지 디텍션이겠죠. 그리고 샤프닝 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상 처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를 잘 살펴보시면은 원래 이미지에서 필터라는 요런 작은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는 좀 잘 살펴보지 않고 이런 오픈CV 기반으로 영상 처리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벌써 컨보루션이라는 개념은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딥러닝이 핫해지면서 이 컨보루션 개념이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컨보루션의 정의가 이것인데 이제 컨보루션이라는 거는
여기 큰 매트릭스가 있고 작은 매트릭스가 있죠. 두 개의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각 요소별로 곱셈을 하는 거예요. 멀티플리케이션은 곱셈이죠. 곱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곱셈하느냐라면은 큰 매트릭스에 여기에 있는 값이랑 작은 매트릭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터겠죠. 필터에 있는 매트릭스의 값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끼리 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3 x 3이니까 총 9개의 요소가 나오겠죠. 그 요소가 나오면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하는 것이 컨보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입력 이미지가 지금 이쪽 부분에 A, B, C, D, E, F, G, H, I, J, K, I 해서 여기 4가 아니구나. 3 by 4죠. 입력 이미지는 3 by 4이고 여기 필터로 사용된 컬러로 사용된 사이즈는 2 by 2가 되죠. 그래서 2 by 2랑 여기 뒤쪽에 인풋 이미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뭐가 있죠? 이 커널은 여기에서 지금 W하고 미리 정의됩니다. 이 값들은 미리 정의되는 값들이에요. 이 값들은 벌써 이제 그냥 컨스턴트가 되겠죠. 이 값이랑 여기에 인풋 이미지는 뭐죠? 인풋에 들어가는 값이니까 0에서부터 255 사이 값이 되겠죠. 그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놈이 지금 큰 매트릭스랑 작은 매트릭스가 여기에서 겹쳐져 있죠.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놈은 A랑 W가 되겠죠. 이걸 곱해요. 그래서 A랑 W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는 B랑 X가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B랑 X를 곱해요. 그 다음에 E랑 Y가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E랑 Y를 곱하는 거. 그 다음에 F랑 Z가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F와 Z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Elementary Wise Multiplication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요 칸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 값이 뭐 어떤 숫자로 나오겠죠. 그 값이 이 픽셀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값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매트릭스를 이동을 시키면 되죠. 한 칸 이동시킵니다. 요 작은 2x2 매트릭스를 2x2 매트릭스를 요렇게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겹쳐지는 거는 뭐죠? 똑같은 연산을 하면 됩니다. B랑 W, B랑 W가 겹치죠. 그 다음에 C랑 X가 겹치죠. 그 다음에 F랑 Y가 겹칩니다. 그 다음에 G랑 Z가 겹치죠. 그죠? 그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걸 다시 또 더하는 거예요. 이게 컨보루션 연산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그 다음에 채워지는 거죠. 여기에 채워지는 거.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또 이동하는 거죠. 커널을 또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위치가 C랑 W죠. CW, D랑 X 같은 위치죠. 그 다음에 G랑 Y 같은 위치죠. 그리고 H랑 Z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끼리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떤 컨스턴트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 뒤에 쪽에 있는 요 놈은 0에서부터 255 사이 값일 거고, 요 뒤에 커널 값은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 1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컨스턴트 값들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 곱해버리면 어떤 컨스턴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문제는 여기까지, 끝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 사각형 한 칸 내려서 요쪽 왼쪽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한 칸 내려오는 거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연산을 하는 거예요.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우선 E랑 W가 같은 위치에 있죠. F랑 X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I랑 Y가 같은 위치에 있고, J랑 Z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어떤 컨스턴트 값을 계속해서 채워 넣는 방법이 컨볼루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처음이시면 또 한 칸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수식도 보시면은 K가 이제 커널 사이즈를 의미하겠죠. 여기서는 그냥 3 by 3, 여기서는 3 by 3이고 여기에 우리 할 때는 2 by 2, by 2였죠. 그리고 나머지 I 이미지 여기에 들어가서 그걸 곱한 것을 더한다. 안쪽에 다 더하는 거죠. 수식도 이렇게 보시면은 곱해서 더해라 라는 걸로 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컨볼루션의 계산 방법은 행렬이 인풋 이미지랑 커널 매트릭스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같은 위치에 있는 걸 곱해요. 그 다음에 곱한 것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컨볼루션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컨스턴트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그 픽셀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게 컨볼루션이 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6 by 6이었는데 컨볼루션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죠? 4 by 4로 특징 맵이 컨볼루션 한 다음에 인풋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그건 왜일까요? 지금 요놈의 인풋 사이즈가 커널 사이즈와 관련됩니다. 커널 사이즈가 3 by 3이니까 3 by 3이 여기 갔다가 다시 한 칸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딱 갔다가 한 칸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한 칸 갈 때 3 by 3이니까 이게 지금 몇 칸 갈 수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네 칸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가로가 4가 되는 거고, 아래 3 by 3이, 최종 아래까지 몇 칸 이동할 수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 방향으로도 4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커널 사이즈가 만약에 더 커졌다. 더 커져 버렸다. 더 커지면은 더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커널 사이즈가 만약에, 어, 4 바이 4다. 라고 칩시다. 4 바이 4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로로 몇 번 이동할 수 있어요? 한 칸 한 거죠, 지금. 그다음에 두 칸, 세 칸 이동할 수 있죠? 그럼 3이 될 거고, 아래는 몇 번 이동할 수 있죠? 한 칸. 그리고 두 칸, 세 칸이죠? 그럼 3이 되겠죠? 그럼 3 바이 3의 피처 맵이 작성되는 거죠. 그래서 커널 사이즈가 뭐냐에 따라서 인풋 이미지에서 추출하는 어 피처 맵이 이렇게 사이즈가 바뀐다라는 거가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컨볼루션에서. 자, 그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정의와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일단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에 따라서 그다음 생성되는 피처 맵 사이즈가 달라진다라는 점이 좀 재밌는 부분이죠. 어, 커널 입력 사이즈와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다. 물론 그것도 가능해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어떤 기본적인 것들, 요거를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은 컨보루션을 잘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붙여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인데요. 컨볼루션에 이제 다양한 레이어는 층이라는 거죠. 그 예, 그 다음, 이제 컨볼루션을 잘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이 컨볼루션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볼루션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심플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게 샬로우 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샬로우 넷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컨볼루션을 한번 해가지고, 입력 이미지가 여기 있죠. 몇 바이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아마 W랑 H의 사이즈의 입력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커널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피처 맵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 피처 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피처 맵이 지금 여러 개 있는 거는 커널이 한 개가 아니겠죠.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커널이 지금 몇 개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커널이 총 여섯 개의 커널로 피처를 뽑은 거예요. 물론 커널은 다 다른 종류의 여섯 가지 종류겠죠. 그로부터 피처를 뽑은 다음에 FC, 풀리 커넥티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멀티 퍼셉트론 네트워크가 오고 분류를 하는데 이진 분류면 바이너리 가 올 거고 뭐 다중 분류면은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가 오느냐 소프트맥스가 오느냐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끝단에,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분류를 할지, 뭐, 리그레이션 할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전단까지가 이제 FC가 될 거고, 여기, 이 쉘로우 넷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다 컨볼루션이 된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은 이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액티베이션에 렐루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렐루가 뭐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뒤쪽에서 아마 다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뽑아진 피처들을 이제 하나의, 컬럼으로 쫙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의 컬럼으로 쫙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거고 이걸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하나의 그렇게 되면 하나의 컬럼으로 쫙 이렇게 낼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넣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와서 그 다음에 분류를 하든 뭐 어, 회귀를 하든 뭐 이 네트워크에서 뽑아낸 특징들을 가지고 뭔가 목적에 맞는 뭔가 일을 하겠죠. 그 전단까지는 FC고요. FC라는 거는 그래서 한 줄로 쫙 세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쉘로우 넷이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이게 적으면은 이게 기록이 다 남구나. 적으면 안 되겠는데. 그 다음은, 레넷입니다. 레넷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네트워크인데 요즘은 이제 더 좋은 네트워크가 많아서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지만은 레넷이 있습니다. 레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이제 입력 이미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컨보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피처 맵을 만들어내겠죠. 이 피처 맵은 당연히 인풋 사이즈보다는 작을 겁니다. 뭐 같을 수도 있을 건데 작을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피처 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필터가 다른 종류의 여섯 가지로 지금 피처 맵을 추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 쉘로넷에서 없었던 것이 이제 풀링이라는 게 붙어 있네요. 맥스 풀링이라는 게 붙어 있고, 컨보루션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B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키텍처는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렐루를 하고, 렐루는 우리, 나중에 설명할게요. 앞에도 한번 나왔죠. 그런 다음에 맥스 풀링을 거치고 이 맥스 풀링을 하니까 좀 더 이미지가 줄어들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차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스 풀링에 나왔던 이 또 피처 맵에서 다시 또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컨볼루션을 한 번 더 하니까 또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 지금 앞에서 여섯 개의 커널이 필터가 여섯 개 쪽에 그지 맥스 풀링에서도 여섯 개의 피처 맵이 있으니까 이게 여섯 개 6636총 이게 두 배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더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맥스 플링을 또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줄어들죠. 또 줄어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 FC를 합니다. 풀리 커넥티드라서 줄을 쫙 세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미지를 해서 중요한 정보만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보통 이렇게 쉘로넷에서 봤던 것처럼도 그렇고 어 뭐 레넷에서 보는 것처럼도 그렇고 물론 좀 더 복잡한 네트워크들도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시간에도 아마 분명히 언급이 되었겠지만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에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입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지금 인풋 사이즈가 지금 FC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게 큰 입력을 뉴럴 네트워크에 그냥 넣었더니 애큐리시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라는 점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컨보루션이 연산이 지금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 컨보루션 연산을 도입하니까 어떤가요? FC를 추가하니까
인풋을 그냥 입력 사이즈를 그냥 집어넣었던 것보다 좀 줄어든 입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 하지만 줄어들긴 하였지만 중요한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뉴럴 네트워크에 합숙시켰더니 회귀라든지 분류가 잘 되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지금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굉장히 특징을 추출하는데 좀 특화된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특징을 추출하는데 뭐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구조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요런 순서대로 말하면 요런 종류들을 잘 조합하여 가지고 특징을 뽑아낸다라는 거 정도만 좀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케라스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 아마 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지라는 것이 요런 의미를 가지구나라는 걸로 이를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이제 딥러닝을 컨보루션 네트워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쉐로넷하고 넷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제 나왔던 이 네트워크의 구조들 있죠. 컨보루션이랑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렐루, 드랍아웃, 풀리 커넥티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보루션 앞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연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컨보루션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컨보루션이 이제 뎁스라는 용어가 하나 또 추가되었고, 스트라이드라는 용어, 그리고 패딩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이 뎁스라는 거는, 그레이 스케일이면은 채널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 RGB 그 이미지가 되면은 RGB니까 입력 이미지가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걸 이제 채널이 늘어나는 걸 뎁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이 몇 개냐 이거는 이제 어떤 이미지가 몇 개의 이제 컬러 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각각의 컬러 맵에 대해서 또 다른 피처들을 품고 있을 거니까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 그냥 하나의 채널이 1일 경우보다 이제 그래서 채널이 3일 경우 그러니까 컬러 이미지로 이렇게 컨버전 할 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폭을 충분히 주지 않거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깊지 않으면은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이유는 그 때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라이드라는 거는 앞에 이제 우리가 커널이라는 거를 이렇게 필터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거를 이제 옆으로 이제 한 칸씩 이동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굳이 한 칸만 이동시킬 필요는 없죠. 두 칸씩 이동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을 몇 칸을 시킬 거냐라는 게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로 패딩이라는 거는 원래 이미지에서 이렇게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줄어들면은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생성된 피처 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줄어드는 게 싫어가지고 입력 이미지에 그 추출하는 필터의 사이즈를 왼쪽 제일 윗칸에다 더 버려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제로 패딩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로 패딩을 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우선 뎁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뎁스에 이제 채널이 이제 여러 개 있더라도 그게서 동일한 연산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건 아마 앞에 컨볼루션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아마 여기 Z1에 뭐가 들어가고 Z21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라이드라는 것은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일 경우가 위에이고 스트라이드가 2일 경우에는 아래인데 스트라이드가 1일 경우는 한 칸씩 이동한다라는 얘기고 스트라이드가 2라는 거는 두 칸씩 이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필터가 뭐 요렇게 아이고 긴 적어야 되겠네요. 필터가 요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요렇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게 이동을 하잖아요. 한 칸씩 이동해요. 그러면은
요게 또 이동해서 여기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여기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는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로 3이 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요놈이 이제 한 칸 내려오겠죠. 끝에 갔으니까 한 칸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때 여기 올 거고, 다시 또 갈 거고, 다시 또 한 칸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한 칸씩 이동하니까 아래도, 로도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일한 필터 사이즈인데 이놈을 두 칸씩 이동시켜요. 두 칸씩 이동시켰다는 건 여기에서 바로 두 칸 가니까 여기가 되겠죠. 빨간색 영역에서 이제 초록색 영역. 그리고 두 칸씩 내려와야 되겠죠. 두 칸씩 내려가니까 바로 살색 영역, 오렌지색 영역인가? 여기 오고 그다음에 파란색 영역으로 갈 겁니다. 두 칸씩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제, 뽑아내는 피처들이, 촘촘하지는 않겠죠. 하여튼, 근데 뭔가 그걸 촘촘하게, 피처를 뽑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스트라이드를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피처 맵의 사이즈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인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원래 입력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필터가 지금 3x3이라고 했을 때, 초기 위치가 요렇게 되잖아요. 필터가 이제 요렇게 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필터 사이즈가 줄어들 그러니까 피처맵 사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이 주변을 다 00으로 다 채워넣는 거예요. 다 0을 채워내면은 필터가 초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3x3이면 요렇게 오겠죠? 그럼 요게 요렇게 가면은 입력 사이즈랑 동일한 피처맵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패딩을 0으로 두면은 두느냐, 이 패딩을 1로 두느냐인데 이 경우는 이제 패딩을 1로 뒀을 때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피처맵 사이즈를 계산하는데 뭐 공식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W는 입력 이미지의 위스가 될 가로 사이즈가 될 거고 F는 커널의 필터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P라는 거는 패딩 0이냐 1이냐 될 거고 S는 스트라이더를 1이냐 2를 뭐 그게 될 거고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이제 피처맵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24 곱하기 224의 이미지가 있다 치고 11 바이 11의 필터를 가지고 뭔가 피처맵을 뽑는다라고 칩시다. 스트라이더는 4칸씩 간다라고 하고 제로 패딩, 인도 패딩은 제로 패딩이죠.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224 빼기 11 더하기 2 곱하기 0이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4니까 4 더하기 1 해보면은 54.25 픽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럼 54겠죠. 54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처 맵이 54 바이 54인 피처 맵이 완성된다. 224에서 54면 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 스트라이드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풀밖에 없거나 뭐 하늘밖에 없다 뭐 이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좀 도시에 촘촘한 데서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아마 놓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타겟으로 하느냐 그리고 데이터셋이 무엇이냐를 보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렐루라는 게 나왔는데 렐루 함수 뭐 액티베이션은 또 렐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렐루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렐루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어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처 맵이,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통해서 뭔가 피처 맵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 피처 맵에는 마이너스도 있겠죠.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마이너스도 있을 텐데, 이 마이너스 정보들은,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때 이제 렐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플러스 정보만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해서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러면은 리키 렐루라든지 뭐 좀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리는데 좋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렐루라는 거는 마이너스 정보는 뭐 버린다. 0이니까 0으로 만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정보에 정말 예측한 대로 플러스 정보에만 중요한 정보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니까 계산이 더 빨라지겠죠.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효과가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렐로 함수를 써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또 레넷 같은 데서 풀링이 이제 풀링 레이어가 있었는데 이 풀링이 뭐냐면은 컨보루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공간 벡터 피처 맵을 좀 더 한 번 더 줄여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풀링입니다. 이 풀링에는 이제 여기는 주로 맥스 풀링이 나왔는데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그게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 맥스 풀링이라는 거는 그 조그만한 매트릭스에서 가장 큰 값을 뽑겠다. 맥스 값을 취하겠다라는 게 맥스 풀링이고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거는 필터의 평균을 취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x2의 풀링 매트릭스, 그러니까 피처 맵이, 이게 지금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피처 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하는데 2x2의 매트릭스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 매트릭스에, 여기에는 따로 이제 커널은 없는 거죠. 매트릭스에 스몰 윈도우, 스몰 매트릭스만 이제 설정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맥스 풀링이냐, 에버리지 풀링이냐, 맥스 풀링이니까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이 뭐죠? 237이죠. 237이 나온 거예요. 한 칸 이동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맥스 풀링입니다. 제일 큰 값이 뭐죠? 237이죠. 또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또 한 칸 이동해 봅시다. 여기에서 또 큰 값이 뭐죠? 223 같은데? 223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왔고, 한 칸 내려오면은, 한 칸 내려와서, 제일 큰 값, 229죠. 그래서 여기 229 나왔고, 또 한 칸 이동해서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이 181.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이동하면은 제일 큰 값이 108.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게 맥스 풀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4x 4였는데 지금 맥스 풀링으로 스트라이드 1로 하니까 지금 3x 3으로 매트릭스 피처 맵이 더 줄었죠.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아, FC를 할 때 좀 더 입력단을 줄여야지 뉴럴 네트워크에서 좀 더 뭔가 결과가 더 좋아질 테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더 줄이고 있는 거죠. 더 줄이려면 이제 스트라이드를 2를 주면은 두 칸씩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맥스는 237이고 녹색 지역하면 여기에서 223 그리고 두 칸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158 여기서는 71이 제일 큰 것 같죠? 71. 이런 식으로 해서 맥스 플링을 해서 컨보루션의 피처로 생성된 것들을 더 이제 확 줄여버리는 거죠. 사이즈를 더 줄이는 거. 그래서 여기에 맥스 풀링이 레넷에서 맥스 풀링이 나왔죠.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더 사이즈가 줄어든 거는 스타일드는 뭐 1이든 2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2바이 주로 2바이를 많이 쓰는데 2바이에서 이제 맥스 풀링이니까 최대 값을 취해서 그 값을 더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하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보다 피처 맵의 사이즈가 더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인데 이거는 굉장히 수식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이제 효과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이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뭐 새로운 기법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마 조금
우리 수준에서는 좀 벗어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효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전기분포가 항상 여기에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들쑥날쑥 이동해 버려요. 그러니까 왼쪽에 갔다가 오른쪽에 갔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과도 안 좋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인터널 코밸리언트 시프트라고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어쨌거나 네트워크의 퍼포먼스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고 하면은 이제 전기분포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해서 피처맵이 추출된 다음에라도 그게 변하지가 않으니까 퍼포먼스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게 되어서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컨볼루션의 구성은 전부 다 이제 학습을 했죠. 컨볼루션이 뭔지, 컨볼루션 레이어가 뭔지 이제 학습했고,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 그러니까 학습한 다음에 이제 피처된 추출들이 어디로 딴 데로 막 들쑥날쑥 이동해 버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이 뭐 마이너스는 지워버리고 플러스만 살리는 밸류 펑션이 있었고 드랍아웃은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 드랍아웃은 랜덤으로 그게 피처의 숫자들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0으로 만들겠다. 뭐 0.2는 20%를 0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0을 만들더라도 중요한 피처만 거기에 살아있다라면은 가벼워지면서 네트워크는 가벼워지면서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맥스 풀링, 렉스 풀링 얘기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뭐, 있다. 그러니까 컨보루션 있고 맥스 풀링 있고, 컨보루션 있고 맥스 풀링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레넷이고, 컨보루션 하나만 있고, 이제 뭐, FC 가는 건 이건 샬로우 넷이고, 또 이제 네트워크마다 유명한 네트워크들이 좀 있죠. 구글넷이라든지 인셉션넷, 뭐 레스넷이라든지 VGG넷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 아키텍처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컨보루션 쓰고 어떨 때 이제 맥스 플링을 몇 번 넣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피처들의 이제 살아있는 피처들의 특징들이 조금 피처맵이 다르니까 어 다르다라는 거에서 뭐 그런 이름들이 좀 적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잘, 이제, 오늘 학습한 이 레이어 타입을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은 좀 더 이제 친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이번 시간에는 샬로우 네트하고 레넷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컨볼루션이 돌아간다라는 거는 대충 이제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콜앱에서 필요한 이제 피처들을 이제 그냥 임포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이제 함수들 이제 뭐 정의란 건데 이건 그냥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함수에 불과하니까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작아서 좀 키워야 되겠는데. 연결이 좀 됐나? 힘들겠다. 됐죠? 이제 이걸 좀 키웁시다. 이렇게 해야지 보일 것 같네. 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API를 임포트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새로운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거 있고 그다음에 이 패키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이제 뭐 보여주는 함수인 거죠. 함수를 이제 이미지 쇼 있습니다. 뭐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함수를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블러링 하는 거를 사이즈를 스몰이면은 7 바이 7로 했고 뭐 라지면 21 바이 21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고 그 외에 이제 필터들을 이제 커널이죠. 3 바이 3으로 이제 샤펀하게 만드는 필터는 이렇게
그 라플라시안 필터, 소벨 X, 소벨 Y, 어떤, 그러니까 커널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엠보스 필터,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종류의 필터들을 조금 이제 막 사전에 좀 간단하니까 정의를 한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 넣은 다음에 이 필터들을 이제 적용시켜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 그때 이제 사용된 게 이제 여기 정의한 컨보루션 함수인데 이 컨보루션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연산하는지를 배웠죠. 우선 인풋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정해지겠죠. 여기서 커널 사이즈는 3 x 3이었죠. 그래서 KW가 3이니까 3 패딩은 그러면은 3 빼기 1은 2가 되고 패딩은 당연히 1이 되겠죠. 1로 돼서 이제 입력 사이즈하고 뭐 패딩 사이즈는 동일하게 이렇게 가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됐고 매트릭스니까 두 번 이제 루프를 돌리는데 방금 추출한 ROI 를 추출한 다음에 그 커널에서 이 커널과 K와 이렇게 컨보루션 연산을 하죠.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다 썸해 버리죠. 그게 거기에 대한 이제 값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아웃풋 매트릭스에다 지금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출력을 한 것을 다시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리턴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컨볼루션 연산을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봤더니 입력을 이미지한 다음 글레이스케일로 바꿔요. CV2는 이제 오픈 CV에 나와 있는 함수고 오픈 CV 함수인 컬러를 BGR 컬러를 글레이로 바꿔라라는 명령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레이 스케일로 바꿉니다. 그럼 채널이 하나로 주는 거죠. 원래는 RGB로 채널이 세 개인데 RGB를 하나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컨볼루션에 그거를 한번 뽑아내 보기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필터 CV2, 그러니까 오픈 CV에 있는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방금 정의한 위에서 정의한 이 커널 있죠? 이거를 한번 컨볼루션 연산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필터 오픈 CV에 함수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한번 해서 두 개가 뭔가 다른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요 놈의 개가 그레이스케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컨볼루션 연산으로 스몰 블러링이니까 7x7로 블러링한 거죠. 블러링한 거고 오픈 CV로 블러링한 거. 뭐 거의 뭐 동일하죠.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리지널 리그고 라지 블러링은 27 by 27인가 그랬죠. 그래서 더 이제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이렇고 이제 샤프닝을 했어요. 컨버션 샤프닝이니까 엣지가 좀 더 도드라져주고 나머지는 좀 죽여주는 엣지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처리인데 그런 처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오리지널보다는 좀 더 엣지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이렇고 라플라시아는 2차 이제 필터인데 어 뭐 노이즈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엣지 추출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참 유용합니다. 옛날에 이제 딥러닝을 안 쓸 때는 요게 이제 피처였어요. 요게 이제 머신러닝에 들어가게 되는데 라플라시안 컨볼루션 연산하는 거 요렇고 오픈식이라는 거 거의 뭐 유사할 겁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같은 연산하는 거니까요. 이름만 다르지. 그리고 오리지널 X, 소벨 X, 소벨 Y인데, 소벨 X, 소벨 Y는, 소벨 X는 X 쪽의 방향으로만 추출하고, Y는 무시하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 소벨 Y는 Y 쪽으로만 뽑고, X 방향을 무시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나중에 합쳐야지 원래 영상이 나오죠. 어쨌거나 지금 이런 필터들 하니까 피처맵이 다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피처맵의 좀 수에 따라서 컨버레이션 한 다음에 피처맵의 개수가 달라졌죠. 그것들이 이런 데서 엠버싱이라는 거는 엠버싱 효과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어, 컨버레이션으로 엠버싱 연산하거나 오픈 CV 베이스로 엠버싱 연산하거나 뭐 거의 유사하게 거의 똑같게 어, 어, 피처맵이 완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제 간단하게 컨버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려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앞에서 메뉴가 사라지냐 봤던 요놈이죠. 음, 지금 이 컨보루션에서 인풋 이미지가 앞에 이제 채널 1이었으니까 뭐 몇 바이 몇이 있겠죠. 이제 W랑 H가 있을 텐데, 이 커널 사이즈, 커널 개수가 몇 개 있을 겁니다. 지금 커널 사이즈는 지금 여기서는 6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바이 몇에 이제 컨버전으로 이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몇 바이 몇으로 필터로 이렇게 쭉 슬라이드를 하면서 그 피처맵을 뽑아내는 거가 이제 요놈이 되겠죠. 좀 전에 봤던 컨버션이니까 앞에 오픈CV로 필터해서 옛날에 했던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를 이제 이름을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처맵이 다른 거는 당연히 다른 필터를 쓴 거겠죠. 다른 커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맥스 플링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플래턴. 플래턴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 이게 멀티 퍼셉트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멀티 퍼셉트론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찍고 히든 레이어 하나 더 넣든지 두 개 넣든지 해서 컨보루션을 하든지 뭐 리그레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을 출력으로 이렇게 주게 되겠죠. 어떤가요? 이제 컨보루션 네트워크를 한번 처음 다뤄봤는데 조금 할만한가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게 이제 컨보루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한번 좀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